이번 차시에서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지난 차시에 파이썬과 리스트, 그래서 파이썬의 리스트와 튜플 사용하기인데 거기에 리스트와 레인지를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보는 거 연습 문제 내드렸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레인지 객체로 시작값은 몇이에요? 0부터고 끝값은 11이죠. 그리고 이렇게만 써도 되지만 0, 11에 1씩 증가 이렇게 써도 되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0부터 11 값이 들어있는 레인지 객체가 만들어질 뿐이니까 이렇게 리스트를 통해서 언패킹해서 레인지 안에 있는 값을 풀어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레인지 0부터 11까지 1씩 증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돼요? 시작은 0이고 끝은 13이든 14든 일단은 13이죠. 느낌상으로 0에서 13까지 2씩 증가하네요. 2씩 증가하니까 끝값은 13도 좋고 14도 좋습니다. 프로그래밍은 뒤에 가면 갈수록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조금 100라인 정도 되는 작은 프로젝트만 해도 30명의 학생이 풀어낸다면 30명의 코드가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게 1000라인, 10,000라인 커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코드는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코드에 정답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 강의를 보시다가 저 뒤에서 연습 문제 풀이가 하나 틀렸는데 전 동작 됐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것은 0부터 14까지 2씩 증가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봤고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은 13이고 감소하네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이거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 다음에 3이니까 2든 1이든 적어주면 되는데 2씩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 2를 적어줘도 되고 1을 적어줘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시작은 마이너스 8이고 이것은 증가하네요. 그런데 2씩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10 정도로 해서 마이너스 8부터 10까지 2씩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시작은 마이너스 100이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50씩 증가하는군요. 50씩 증가하고 그럼 여기는 말 그대로 101이어도 되고 150이어도 되고 149까지 벽을 치면 100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걸 한번 실질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럼 리스트와 레인지를 사용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어떤 규칙성이 있는 데이터들로 리스트를 만드는 것 익숙해지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튜플의 개념, 튜플은 리스트의 읽기 전용이다라는 내용까지 학습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인지를 가지고 튜플로 풀어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레인지를 가지고 튜플을 만드는 건데요. 레인지는 느낌이 어때요? 레인지를 가지고 언패킹을 할 때 리스트나 튜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예요? 리스트를 만들면 언패킹된 거를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튜플은 언패킹된 걸 눈으로 보기만 하지 어떤 그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언패킹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리스트로 언패킹을 하든지 튜플로 언패킹을 하면 되죠. 레인지를 사용하여 튜플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튜플 안에 레인지를 넣으면 튜플이 생성되는데요. 레인지 10을 튜플로 만들어서 표시하면 리스트와 차이가 뭐예요? 리스트는 만들어질 때 이렇게 대괄호로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코드는 튜플이니까 괄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시작값하고 끝값 5부터 11까지 들어있는 튜플 만들기를 한번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5부터 1이 생략돼 있으니까 1씩 증가하면서 12 앞에 벽을 치니까 5, 6, 7, 8, 9, 10, 11 이렇게 정리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 끝 했으니까 증가폭이죠. 코드 형식에 증가폭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마이너스 4부터 10까지 2씩 증가하죠. 마이너스 4가 10보다 작으니까 증가하는 쪽으로 값은 가고 당연히 2씩 증가하는데 10 앞에 벽을 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6, 8 해서 우리가 10을 포함하지 않는 튜플로 만드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리스트와 튜플에 여러분이 이후에 되게 많은 걸 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리스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튜플은 읽기 전용 리스트다. 그 다음에 레인지는 일련된 수를 생성하는데 리스트나 튜플을 통해서 그 값을 풀어서 보여줄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리스트와 튜플은 형 변환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튜플로 만들었어요. 튜플과 리스트는 요소를 변경, 추가, 삭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다를 뿐 기능과 형태는 동일해요. 그래서 튜플을 리스트로 만들거나 리스트를 튜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는 뭐예요? 대괄호니까 A는 리스트. 그러면 리스트를 튜플 안에 넣으면 이렇게 튜플. 여러분, 대괄호는 리스트, 괄호는 튜플. 이제는 머리에서 다 정리가 확실히 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를 튜플 안에 넣으면 튜플이 되고요. 반대로 튜플을 리스트 안에 넣으면 리스트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튜플과 리스트에 대한 부분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문자열을 리스트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문자열을 리스트에 넣으면 리스트가 생성이 되고 문자열을 튜플에 넣으면 튜플이 생성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헬로라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문자열, 문자들로 이루어진 열, 이 문자열을 리스트에 넣으면 리스트가 만들어지는데 각각의 요소가 각각의 문자들로 만들어집니다. 동일한 문자열을 튜플에 넣으면 튜플의 각각의 문자들로 튜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을 리스트에 넣으면 문자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문자열을 튜플에 넣으면 문자 튜플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리스트를 생성할 때는 대괄호를 사용하고 튜플을 생성할 때는 괄호를 사용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리스트와 튜플로 변수 만드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냐 하면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my underbar list는 1, 2, 3 하면 이거는 뭐예요? 타입을 찍으면 이것은 당연히 리스트이죠. 그런데 이렇게 1, 2, 3으로 만들어진 리스트를 변수를 이렇게 주면 이것은 A의 1이 되고 B의 2가 되고 C가 3이 돼요. 프린트로 A, B, C 찍어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4, 5, 6이라는 튜플로 D, E, F라는 변수를 만들어주면 4는 D에 되고 5는 E에 해당되고 6은 F에 해당돼서 이렇게 리스트랑 튜플에 있는 값들 자체가 언패킹돼서 출력됩니다. 즉, 리스트와 튜플을 사용해서 변수 여러 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데요. 이때 변수의 개수와 리스트 또는 튜플의 요소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한 번 더 정리하면 리스트와 튜플 변수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리스트와 튜플의 요소를 변수 여러 개에 할당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리스트 언패킹, 튜플 언패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my underbar list는 1, 2, 3이면 이것을 프린트하면 1, 2, 3이라는 리스트가 만들어지지만 동일한 표현을 A, B, C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것을 1, 2, 3 집어넣으면 A에는 1이 들어가고 B에는 2가 들어가고 C에는 3이 들어가고 그래서 A, B, C라는 정수형 객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리스트를 각각의 변수에 푸는 걸 언패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리스트, 튜플 모두 언패킹 가능하죠? 그래서 리스트 언패킹, 튜플 언패킹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input.split을 학습했죠? 이제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 튜플 개념하고 적용을 해봅시다. 입력값을 변수 2개에 저장하기 위해 사용한 input.split. 우리 옆에 많이 써봤죠? input.split은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반환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원래 어떻게 썼어요? A, B는 input.split 이렇게 했죠? 그런데 input.split 자체가 반환하는 건 리스트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input.split으로 3하고 6의 값을 넣었으면 이것은 이런 3하고 6의 리스트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A는 input.split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3하고 한 칸 떼고 6 엔터를 딱 치면 A는 이렇게 3, 6의 리스트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A, B는 3, 6 이렇게 하면 3하고 6 리스트가 3은 A에 6은 B에 그래서 이렇게 언패킹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input.split 하면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10, 20의 문자열 리스트가 생성되고
그런 것처럼 input.split으로 x에 넣으면 결국 이 x가 이렇게 나오면 x의 값이 이 문자열의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 리스트를 A, B에 언패킹하면 10하고 20이 찍어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즉, input.split은 리스트 언패킹 형식으로 입력값을 변수 여러 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리스트 패킹, 튜플 패킹, 이거는 뭐냐 하면 변수에 리스트 또는 튜플을 할당하는 과정인데요. 보세요.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A에 넣으면 이거는 리스트 패킹이에요. 1, 2, 3이라고 하는 튜플을 B에 넣으면 이것도 튜플 패킹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1, 2, 3을 C에 넣는다. 이건 뭐죠? 이것도 튜플, 그 다음에 없어도 튜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 2, 3이라는 튜플을 C에 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게 출력되도록 한번 A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라는 건데 이건 연습 문제로 하기에는 너무 쉽죠? 어떻게 돼요? A는 리스트로 만들어서 레인지 5부터 마이너스 10까지 마이너스 2씩 감소한다. 시작값으로 끝값은 마이너스 10. 여기가 쭉 감소하면 마이너스 7. 사실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이 있잖아요. 그런데 5부터 마이너스 10 앞에 벽을 치고 2개씩 감소를 해서 이렇게 값이 표현되게 한 겁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이 과제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표준 입력으로 정수가 입력됩니다. 입력돼요. 시작하는 숫자는 마이너스 10, 끝나는 숫자는 10이에요. 그럼 입력된 정수만큼 증가하는 숫자가 들어가도록 튜플을 만들고 해당 튜플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인풋에는 안내 문자열을 출력해야 됩니다. 이거 만들 때 시작이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끝나는 숫자가 10이면 이거 양수, 음수에 따라서 에러가 나기도 하고 동작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어떤 조건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뒤에 조건문에서 정리를 할 거고요. 여기는 문법적으로 맞는 값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짜보시면 됩니다. 이 연습 문제는 앞 연습 문제의 확장판이죠. 이번에는 표준 입력으로 정수가 입력이 돼요. 그래서 뭘 입력하냐 하면 시작하는 값을 입력하세요. 끝나는 값을 입력하세요. 증가폭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튜플을 만들고 튜플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증가폭만 들어갔는데 여기는 시작값, 끝값 두 가지를 모두 입력하는 것으로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 두 가지는 앞에서 설명했던 input, print, 그 다음에 튜플로 만들기, 레인지 사용하기, 그리고 변수 사용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의 종합 문제가 되겠네요. 이 연습 문제 하나가요. 그래서 이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스트와 튜플의 기본 개념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런 느낌이 있으셨을 거예요. 리스트, 튜플 하면서 아까 리스트, 튜플로 이것저것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딱 개념만 정리하고 끝나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제목이 뭐예요? 시퀀스 자료형 활용하기. 그런데 여기 보면 리스트하고 튜플이 있죠. 그래서 이 리스트하고 튜플을 포함한 시퀀스 자료형의 공통 기능.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스트, 튜플 개념만 정리하고 넘어간 거고요. 시퀀스 자료형은 뭐냐 하면 시퀀스가 연속적이라는 거죠. 우리 아까 리스트 할 때 개념이 그랬죠. 어떤 일련된, 연속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것저것 서로 따로따로 정리했지만 사실은 보면 리스트, 튜플, 레인지, 문자열 이 네 개는 연속적으로 이어진 자료형을 관리하는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 튜플, 레인지, 문자열 기억하십시오. 리스트, 튜플, 레인지, 문자열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시퀀스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시퀀스 자료형은 우리가 값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자료형을 말하는데요. 사실은 시퀀스 자료형에는 리스트, 튜플, 레인지, 문자열 말고 바이츠하고 바이트 어레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뒤에 가시면 정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이 기본 플러스 알파, 프로그램을 짜는 데는 리스트, 튜플, 레인지, 문자열 이거를 우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지금 딱 필요한 범위의 문법인 리스트, 튜플, 레인지, 스트링,
문자열. 이 4개의 시퀀스 자료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리스트, 튜플, 레인지, 문자열 4개를 다 포함하는 시퀀스 자료형의 공통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리스트, 튜플, 그 다음에 레인지, 문자열은 일련된 자료를 관리하는 형태로 묶어둔 이유가 공통 기능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 자료형의 특징은 공통된 동작과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객체는 뭐냐 하면 시퀀스 자료형으로 만들어진 객체예요. 그리고 리스트에서 한 것처럼 시퀀스 객체에 들어있는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요소,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객체는 값들이 존재하고 이 각각의 값들은 요소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공통 기능의 개념이 뭔지 in이라는 연산자 가지고 확인해 볼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값, in, 시퀀스, 객체. 우리가 아는 거 뭐예요? A 리스트죠. A 리스트는 0부터 90까지 있는데 이 A라는 리스트에 30이 있나? 값이 시퀀스 객체 안에 있나? 문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이라는 리스트에 30이 있나? 30이 있어요, 없어요? A에 30은 존재하죠. 그러면 이거는 참이에요. A에 있나 물어봤는데 있으니까 참이 되죠. 그런데 100은 A에 있나? 90까지 있고 100은 없죠. 그러면 이것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in 연산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in 연산자랑 반대로 not in 연산자가 있습니다. not in 연산자는 이번에는 뭐예요? 시퀀스 객체에 없나 물어보는 거예요. A라는 리스트는 동일하게 있고요. 100이 A 안에 없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true가 되는 겁니다. in 연산자랑 반대이죠. 그러면 30은 A 안에 없지? 아니,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30이 A 안에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false가 되는 겁니다. in하고 not in 연산자,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러면 in하고 not in 연산자를 리스트 안에서 확인했는데 시퀀스 자료형은 뭐예요? 지금 공부하는 건 리스트, 튜플, 레인지, 문자열이죠. 그러므로 리스트뿐 아니라 같은 시퀀스 자료형인 튜플, 레인지, 문자열에서도 되는가? 네, 공통으로 됩니다. 이렇게 43이 지금 38, 76, 43, 62 안에 없나? 그런데 여기 43은 있네요. 그러니까 false가 되죠. 리스트에서 했던 걸 그대로 튜플에서도 써먹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레인지 10 안에 1이 있나? 레인지 객체는 이렇게 되면 10부터 9까지 값을 가지고 있지만 숨어 있잖아요. 우리가 레인지 객체에 뭐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값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건 돼요. 레인지 객체 안에 1이 없나? 1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false가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는 뭐예요? 문자열. 헬로 파이썬이라는 문자열 안에 대문자 P가 없나요? 있잖아요. 여기 P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퀀스 자료형의 공통 기능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 하면 리스트에서 되는 어떤 문법적인 내용은 튜플이나 레인지나 문자열에서 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묶어서 시퀀스 자료형이라고 하고 시퀀스 자료형의 공통 기능 사용하기라고 하면서 문법을 정리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금 잠깐 화면 세우시고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해보신 것을 놓고 지금부터 풀이해드리는 과정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0에서 20 사이의 홀수 리스트를 만드시오. 리스트를 만들고 이거는 레인지로 만드네요. 레인지는 어떤 규칙이 있는 순차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0에서 20 사이의 홀수. 2씩 증가하는 거니까 만들 수 있죠. 거기에 리스트에 없는지, 4가 리스트에 없는지. 그러면 없는지니까 not in이고 이거는 우리가 레인지하고 리스트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되죠. 우선 레인지, 잘 보세요. 0에서 20 사이의 홀수 리스트인데 홀수는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i의 시작을 1부터 준 겁니다. 1부터 20까지의 홀수 리스트.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20을 문제에서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2를 줘도 됩니다. 우리가 홀수 짝수 개념을 정리돼 있기 때문에 20이라고 했지만 22를 줘도 돼요. 그러면 어차피 2씩 증가하면 19까지 되니까. 그래서 0에서 20 사이의 홀수 리스트는 1, 3, 쭉쭉쭉 해서 17, 19니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13이 리스트에 없는지 하려면 어떻게 돼요? 13 not in A죠. 있는지가 아니고 없는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프린트 4 not in A. 어떻게 됩니까? 그럼 true. 펄스가 넘어오죠. 있으면 true. 그러니까 13이 없어지니까. 결과가 실제로 없으면 true. 그런데 있으면 펄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0에서 20 사이의 홀수 리스트를 만들고 이번에는 값을 받아들여서 그 값이 리스트에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셨나요? 어때요? 0에서 20 사이의 홀수 리스트를 만드는 건 동일하죠? 레인지 1부터 20까지 2씩 증가하는 거 해서 레인지로 만들고 그거를 리스트를 통해서 값을 A라는 리스트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값을 받아들여서 그 값이 리스트에 없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레인지는 숫자형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인 데이터를 숫자로 형 변환하고 그 값이 A에 없는지 확인하는 형태가 돼야 되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파이썬 공부를 쭉 해왔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정리하고 알아야 될 내용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확인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연습 문제는 그냥 쭉 보고 이해를 하고 바로 짤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쫓아오신 거예요. 혹시 안 되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봐. 우리 변수라는 거를 어디서 배웠지? 5차 시에 배웠구나. 그러면 해당 차시 강의로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또 논리연산자, 그거 어디서 배웠지? 그럼 그 강의를 다시 확인을 하고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잖아요. 계속해서 모르는 부분은 앞에 가서 복습하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우리 시퀀스 자료형의 공통 기능 사용하기에서는 우리가 한 어떠한 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 in 연산자 또는 not in 연산자를 써서 있는지 확인하는 이 코드까지는 정말 그냥 별 고민 없이 무난하게 짜실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와 튜플을 사용하여 변수 여러 개를 한 번에 만드는 실습을 하였고 시퀀스 자료형의 공통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잘 정리해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